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1월 31일 오늘 드디어 1월의 마지막 밤이 됐어요. 아 슬프다. 밤이요? 아, 밤은 아니고 1월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네. 벌써 1년이 2018년도 12분의 1이 지나가 버렸네. 진짜 후딱 가요 진짜. 네.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1월달. 야, 남북관계 개선의 이 열기 속에서 그냥 오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가 버렸네. 네. 네. 그리고 또 남북관계 개선도 문제가 또 좀 화두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또 이제 또 속시원한 뉴스 하나 더 있잖아요. 지금 명박이 거의 지금 메이드 됐다 완전히. 네. 네. 거의 뭐 시기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 거의 뭐 결정타로 읽혀질 만한 사건이 터졌죠. 네. 네. 지금 적폐청산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아, 네. 이게 이 MB를 둘러싸고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해서 검찰이 정조준해서 이제 거의 다 입증을 했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 소환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보다 더 거대한 대형 떡밥이 터졌죠. 아, 더 거대한. 예.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 가지고 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찰하고 네. 비방하기 위해서 국정원 팀을 가동했다라는 게 딱 드러났죠. 근데 조사 결과 아무 근거가 없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또. 아, 그러면은 이제 김대중 비리혹은 노무현 없었다. 비리혹은 없었다. 이게 소문 여러 가지 비위에 대한 소문을 수집하려고 시도했으나 없었다 그런 게 없었다? 아, 없었다. 뭐야 이거?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그 헛돈 쓴 거 헛돈. 10억 원 넘는. 아, 지돈 많다고 자랑하나 지금. 어떻게든 좀 꼬투리 잡고 싶어가지고 네. 뒷조사를 했는데 그나마 나온 건 없었다. 네. 결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아니 왜 국정원이 뭐 동원된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어차피 원세훈이 뭐 이제 이명박 따까리니까. 근데 왜 대북 공작금을 사용했을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 북한과 관련한 뭔가를 찾고 싶었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품목성 비위 정보면은 소문이잖아. 뜬 소문이면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대통령 예전에 그때 막 그 아방궁이다 그러고 막 예, 그런 논란이 있을 때 뭐 봉화마을 내려가 가지고 진짜 아방궁이냐 이런 거 아닐까 그냥? 예. 그건 모르겠는데 뭐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두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니까 네. 뭐 국내 사안보다는 해외 뭐 예를 들어 그렇군요. 어디 영국 갔을 때 네. 뭐 누구를 만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소문이 있으면 뭐 그렇게 그걸로 했겠죠. 치면 제대로 이제 이명박의 네, 아랍에미레이트 건 해가지고 또 이명박이 훨씬 클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예, 제대로 해야겠네. 그럼 이때부터 물타기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가? 근데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를 구태여 풍문성 비유정보 수집할 게 아니라 그냥 수사를 하면 돼. 네. 예. 검찰.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네. 예. 이렇게 수사를 하면 되잖아. 그때는 정말 수사를 하고 싶었는데 수사할 거리가 없었나 보죠.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워낙 간첩 조작 사건도 엄청 많았잖아요. 대통령한테까지 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칼 끝이 네, 근데 뭐 간첩 조작 사건이 엄청 많았다고는 뭐. 네. 상당히 많았죠. 네. 네, 어쨌든 그 해외에서 관련한 정보를 잡아가지고 수사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사할 거리가 없었다 이런 거고. 뭐. 근데 왜 대북 공작금이야? 이 전직 두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아, 그건 너무 일테면 이제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데 대북 정보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과 관련한 어떤 비위가 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치고. 이를테면 뭐 예전에 누굽니까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막 공개하고 이러잖아요. 김무성 같은. 보수 세력들 보면 그런 거와 관련된 게 아닌 이상 왜 대북 공작금을 사용을 하냐 이거지. 뭐 수사를 그래서, 좀 더 많이 해봐야 뭔가 나올 것 같네요. 네. 결국에는 지금 누가 지금 딸려 들어갔어요 지금. 국정원 대북 공작국장이 이런 사람도 있네. 예. 네. 신기하네. 네. 근데 여기 기사의 내용에 보면 대북 공작금 10억 원이에요. 네. 이것도 단순한 1, 2억도 아니야. 10억 원을 개인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생산이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다르죠. 네. 그 외국의 어떤 사람이 시켜서 네. 유언비를 퍼뜨렸다 이런 소리인 거잖아요. 아, 이 또 글로벌 댓글 부대를 또 운영하셨나? 네. 생산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걸 수집했다는 거는 그걸 뭐 수집한 것이고, 근데 생산은 영역이 다르죠. 야, 완전 만 개판이구만 여기. 원세훈이 또 미국의 스탠퍼드에다가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를 송금을 한 사건도 있대요.
그러던 와중에 대북 공작금이 유용된 정황을 포착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네. 결국에는 이게 원세훈은 흔히 보면 이제 이명박의 복심이고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NSA에서 주구장창 얘기했습니다만 뭔가 좀 수상하잖아. 아니 왜 서울시 부시장이 왜 국정원장을 하냐고. 뭐 이상하잖아 왠지. 뭔가 얽혀 있네요. 네. 결국에는 이제 원세훈이 독자적으로 한 걸까 이게. 네. 각하의 판단 없이 원세훈이 그냥 생각하기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대북 공작금을 동원해서라도 때려박아가지고 비위를 수집해보자. 이게 과연 원세훈 원장의 독자적인 판단일까? 그거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그런 감 잡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타이밍은 거의 이제 됐다. MB는 구속된다. MB 구속에 거의 네. MB 구속보다 MB 소환 조사에 일단. 일단 소환 조사는 뭐 3월달에 올림픽 끝나고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저 이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까지 뭐가 많이 나왔는데 올림픽이라는 큰 어떤 행사를 치르기 전에 깔끔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야, 그럼 이명박과 우리의 감정의 공통점이 하나가 생겨버렸네. 뭐죠? 올림픽이 안 끝나기를 바라는. 우리는 이 평화의 제전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명박이는 일단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참 무섭다. 예. 어쨌든 뭐 다스 건도 그렇고 이런저런 건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국정원 관련한 것만 해도 지금 3-4건 같은데 이것들의 사실 최종 책임자가 원세훈이 아니라 이명박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거의 뭐 확실한 것 같고 원세훈도 이명박의 말에 따라 이제 이래저래 했던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이명박이 최종 책임져야 될 텐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변 사람 애매하게 건들지 말고 자기 일을 수사하라고. 이제 곧 그 말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명박 측에서는 뭐 주로 하는 게 정치 보복이다. 자기네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데 대한 정치 보복 아니냐 뭐 이런.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이제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게 맛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닌 건데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가지고 먼저 크게 잘못한 것처럼 여론을 몰이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그게 정치 보복이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떠들어야 됐던 건가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시계를 뭐 논두렁에 버렸는데 이런 류의 말도 안 되는 보도들이 국정원이나 검찰 통해서 흘러나와가지고 대수특필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일부 돈을 받았네 맞네 이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수사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터뜨릴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수사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줄줄이 비엔나처럼 계속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일단 뭐 혐의 사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있잖아요 지금. 나쁜 놈들은 처벌을 해야지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을 떠나서라도 예를 들어 뭐가 하나 나왔는데 뭐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이런 차원에서 검찰 차원에서 좀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찌 보면. 아니 어찌 보면 아니라 예전 취임 때부터 집권 시기부터 이미 뭐 풍문이 자자했지 뭐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대 강연에 뭐 혼자 다 해먹었을 거다 이러고 막. 그러니까 이건 진짜 뭐 정치 보복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거를 아주 조금 확인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크게 터져 나오는 거면 실체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어떤 정당한 의혹 이런 걸로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까? 그거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 범죄 의식 자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범죄냐고. 아니, 박근혜가 딱 그런 케이스잖아요. 아니 내가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뭐 최순실이랑 뭐 상의를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문제냐는 거죠. 뭐. 전 범죄 의식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MB 측근이었던 전 비서실장들이 지금 다 곁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낌새를 채고 도망친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주변 측근 관리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찌됐건 범죄인 걸 아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들 나름대로는 자기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자꾸 파내려고 하니 두려우니 이게 정치 보복이다 하지 마라 이런. 아니 뭐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난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왜 이러느냐
이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 죄가 없다고 인정을 또 하지도 않았잖아. MB가 그 연설. 그렇구나. 예예 안 했어요. 그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뭐, 무의식적으로 다 네. 반영되기 마련이에요. 혼자 이제 실토했네. 네. 나 잡아가셔. 딱 이렇게. 네. 아마 그래서 이명박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혼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형님 이상덕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네. 국정원 그 돈을 상납받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활동비. 네. 네. 박근혜 때 밝혀졌던 게 설마 이명박 때도 했을까 했는데 진짜 있었던 거잖아요. 이상득 의원이랑 뭐 김윤옥 여사, 네. 이명박 씨 이런 다 지금 걸려들게 생긴 거고 그 외에도 뭐 정말 많이 지금 결국에는 그러면 예. 남은 생애를 다 감옥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상당한 이제 좀 법리적 공부를 이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과연 박근혜가 형을 더 많이 받아야 되냐, 명박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냐. 이건 뭐 그냥 난형 난제 둘 다 네. 무기징역으로 가는 걸로. 이거는 전부 다 이제 판사의 판단을 맡겨봐야 되는 건가? 근데 사실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문제 의혹 중에는 꼭 하나 파헤쳐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그거는 천안함 의혹이야.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권에서는 천안함,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제 세월호 이거를 반드시 좀 파헤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천안함 외에 논란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천안함이 좌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지금도 신상철 씨 아직도 재판하지 않고 끝났죠. 재판 중이시죠. 예, 아직 안 끝났잖아. 그게 지금 벌써 8년이 됐는데 그죠. 지금. 재판이 끝나질 않아.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거냐 대체 천안함의 진실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왜냐면은 천안함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오해사 조치로 해서 남북관계가 단절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정권의 여러 가지 비리 사건 뭐 사자방이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하고 밝혀야 되죠. 그리고 적폐청산 과정에서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남북관계 관련해서 천안함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나머지 사건들은 다 돈과 관련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근데 이 천안함 사건은 돈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죠. 아니고 모르죠 또 이명박이라면 어떻게 해가지고 또 돈과 관련시켰을 수도 있어. 그냥 좌초라는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정체불명의 어뢰가 나타나면서 이게 북한 소행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8년 정도 지나니까 마치 북한이 한 것이다라는 게 사실인 것처럼 결론이 난 사람들은 근데 것처럼 뭐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그냥 그 관심을 잃어버렸지. 결론이 네. 난 것처럼 돼버렸단 네.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건 논란 중인 영역인 것이고 근데 이게 밝혀지고 나면 그때 그렇게 결정을 내린 책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북한 소행이라고. 네.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죠. 물어야 되는 거고 그들이 망쳐놓은 남북 관계나 이런 이제 남북 교류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원래 복원시켜야 되는 것이고 좀 할 일이 많습니다, 진짜. 이번에 뭐 얘기 나왔는데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했다는 거 있잖아요. 국가정보원이 이거는 반드시 좀 응징 받아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부분은 이게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거잖아. 엄청 사실 소명하는 거. 네,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마땅한 범죄 사실도 없는데 야 혹시 뭐 건덕지 없나 해가지고 뒤져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국가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짓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정원이라는 곳이 그런 걸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라고 따지면. 아 그래요? 저는 원래 그런 일 하는 데인 줄 알았어. 네. 근데 원래 대외적으로 얘기한 그 목적 자체는 그렇진 않죠. 네. 근데 실제로 뭐 원래 뭐 중정부 시절부터 맨날 하는 게 뭐 중정부터 해가지고 안기부 때부터 권력자들이 해서 뭐 그렇게 이용을 해왔죠. 네. 야당 정치를 뭐 이제 협박하고 이제 이런 거죠. 기무사도 그렇고 국정원, 안기부, 중앙정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권력기관들을 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싸그리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정원 개혁한다 그랬는데 국정원이 사실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의혹으로 남은 부분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여정업원 납치 의혹 사건이죠. 이거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납치 아니요라고 하면 깨끗하게 밝혀질 문제인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것도 이런 유의 뭐 사건이라든지 그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국정원이 옛날처럼 계속 이렇게
조직을 유지해 나간다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어질 수밖에 들고 없죠. 국정원을 이번 이렇게 비위 사실이 밝혀진 걸 계기로 해서 뭔가 정말 국정원 자체에 대한 문제를 네, 완전 해체시켜서 새로 조립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의견입니다. 자, 어쨌거나 MB는 네, 서울구치소로 구속이 될 거다 반드시. 네, 예.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